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반도체가 미들맨이긴 한데요. 네네. 또 약간 속도는 여건 좀 슬로우되는, 그리고 네. 이제 소부장들은 또 좀 변동성이 생겨나는. 맞습니다. 오를 땐 좋지만 막 떨어질 때 막 8% 떨어지고 그죠. 네네. 물론 오를 때 오르고 이래가지고 좀 까다롭습니다. 일단 미국의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발표한 거에서부터 포인트를 찾아가면 ASML, TSMC 사실 그렇게 나쁜 거 같지 않은데 주가는 또 막 네. 흔들리고 그랬어요, 그죠? 체크 좀 해주십시오. 이게 미국의 사례를 네. 보면 1분기에 굉장히 반도체, 그다음에 AM 예. 모멘텀이 가속화되면서 너무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했던 경향이 또 있고 네. 이 영향이 우리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도 주가의 어떤 상승 원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도 뭐 변동성을 좀 키우는 이유들이 그러니까요. 예. 지금 기술주들의 주가 추이 내지는 어떤 실적 이슈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지 않나라 좀 보고 있는데, 우선 이 글로벌 1위 반도체 노광 장비 제조기업 ASML이 1분기 신규 수주액이 시장 전망치보다 33% 하회했다. 이 이슈 때문에 한 번 흔들렸지만 크게 좀 이직을 안 했었거든요. 네. 그런데 TSMC가 1분기 호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여기에 시장의 성장 전망률을 한 20%대에서 10%대로 좀 하향, 보수적으로 좀 제시했던 이슈가 그때 당시가 주가가 좀 한 번 정도 더 크게 좀 흔들렸던 구간이 아니었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뭐 이후에는 최근에 뭐 지난주의 경우에는 지난주 한 월요일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통상적으로 실적 발표 이전에 가이던스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가이던스 발표를 하지 않았기 안 한다 때문에 그러니까 투이청이고 네. 그죠. 그럼 안 굉장히 좋은 거 또 아니야? 보수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전망보다 좀 하회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때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제가 뭐 기억하기는 한 6% 정도 SK하이닉스가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장중에 좀 변동성들이 좀 커졌던 원인들은 아니, 테슬라도 하루에 10% 맞습니다. 빠지는데 뭐. 예. 시장의 어떤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, 그리고 AI 모멘텀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2분기에 더 커졌는데 이 부분이 가이던스에 부합하거나 하회하면 이걸 악재로 좀 이식하는 그런 경향들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았나 좀 보겠습니다. 네. 인텔의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파운드리 매출 부분이 10% 정도 감소됐고, 물론 순이익은 좀 증가됐지만 매출이 감소됐던 요인들이 좀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좀 했었고요. 네. 다만 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매출 성장이 좀 확인되면서 이번 주에 이 반도체주가 반등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보고 있는데,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클라우드 부분이 한 30% 정도 증가됐고요. 알파벳이 한 20% 정도 증가되면서 이 기조가 2분기까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을 수반하고 있지 않나 좀 보겠습니다. AI 플랫폼 기반 기업들의 실적 호조 부분들,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가이던스는 크게 좀 위축되지 못하고 조금 그래도 양호하게 좀 제시됐던 측면들이 네.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양호하게 좀 작용을 하면서, 그런데 좀 변곡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오늘 밤에 좀 발표될 예정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실적, AMD와 아마존, 뭐 퀄컴 이런 실적 발표에 관련된 어닝 미스가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섹터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기대감도 있을 수 있지만 기대감보다도 또 이전에 그 반도체들처럼 네. 변동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. 네네. 그런 말씀이시군요. 네. 그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빅2 얘기를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어서 본 실적을 발표했는데 본 실적 나오는 거는 뭐 전체 수치는 큰 변화가 없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. 어디가 좋았는지. 네, 우리가 뭐 지난 5일에 확인을 했던 것처럼 매출액은 71조 원이고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대인데 네. 이게 오전때 중후반보다도 더 크게 좀 상회되면서 네.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했었고, 삼성전자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 사업 부분, DS 사업 부분에 관련된 이익은 얼마만큼 더 개선됐고 여기에 관련된 실적 컨퍼런스 콜에 관련된 내용은 뭐가 있을까? 네. 이 부분 시장이 좀 화두를 좀 작용을 했는데 오늘 확정된 실적을 좀 보니까 DS 사업 부분이 시장이 예상했던 2조 원대 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 부분 좀 더 하회되면서 네. 1조 9천억 원대에 대한 이 영업이익으로 좀 집계가 되면서 네. 다소 좀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. 다만 이제 이 예.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HBM 뭐 12단짜리를 2분기부터 이 파일럿 공급을 하고
본격적인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 메시지가 좀 나왔었고요. 네. D램 부분에 관련돼서는 50%, SSD 부분은 100% 정도에 대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좀 발표가 되면서 오늘 주가는 그래도 좀 비교적 양호한 네. 1%대 상승을 좀 한 77,500원. 네, 한 종가 2조 마감했죠. 원 뭐 반도체 부분 2조 원 추정했는데 1조 9천억 그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줄 수 있죠, 그죠? 맞습니다. 네. 워낙 하이닉스가 사실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네.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그 다음에 그 갤럭시 24가 잘 팔리면서 네. AI 그죠? 그쪽에서 그 부분이 이익이 잘 나왔고요, 그죠? AM 네네. 부분이 네. 반도체야 이제 지금 좋아지는 국면이니까 2분기, 3분기 하면서 반도체 쪽 이익은 확 늘어나겠죠, 그죠? 네. 네.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것처럼 HBM 납품 네. 그런 건데 12단 일단 2분기에 네. 납품 공급하고 양산을 할 수 있다. 어딘지 얘기 안 했고. 네. 그렇죠. 근데 지금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 향으로 네. 좀 확정되지 않을까라 좀 보기는 네. 우리가 2분기에 콜 테스트가 과연 뭐 승인이 될까? 그 승인이 됐다라는 어떤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파일럿 제품 양산하고 2분기 양산을 할 수 있고 공급량 늘어난다라는 코멘트만 갖고도 HBM 반도체 부분이 뭐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 파일을 좀 더 아직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. 네. 자, 그럼 SK 하이닉스 실적 보고 같이 두 기업의 전략은 같이 나눠보죠. 하이닉스는 뭐 네.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? 네. 네. 일단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우리가 2조 원대 초반 정도로 좀 예상을 했는데 처음에 실제 뭐 영업이익이 8천억, 1조 1조, 8천억. 네. 1조 5천억 맞습니다. 그죠? 예. 그래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 우리가 이익 추정치가 크게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기업 때문에 실적의 눈높이가 더 높아진 거는 그러니까요. 좀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한 2조 원 예상하다가 하이닉스는 네. 2조 8,800인가 거의 2조 맞습니다. 9천 가까이 나왔잖아요. 맞습니다. 그죠? 예, 예. 이게 2018년도 그때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호황기를 이뤘을 때에 대한 분기 영업이익률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네.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조가 지금 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AI 서버용 뭐 D램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사실 뭐 독주 체제다라고 해도 HBM 은 과언이 독주죠. 예. 아니죠. 지금 예.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약간 좀 뒤처져 있긴 하지만 뭐 HBM3 이 모델의 경우에도 SK하이닉스가 더 먼저 선점을 하는 분위기. 이 부분을 이후에 뭐 후발주자들이 수율을 개선할 때 SK하이닉스는 좀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차이점이 예. 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나중에 양산 체계가 좀 더 확정이 되면 삼성전자 그 갭을 좀 메울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을 하겠지만 당분간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공격적인 전략 안에서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에서 아까 확인을 한 것처럼 레거시형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 호조. 근데 이 부분은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 반영은 아직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이 가셔야되는 2분기 이후 그다음에 하반기부터에 대한 기점을 보면 삼성전자도 이익 기조가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지금 뭐 갤럭시 S24에 대한 판매 호조가 지난 1분기에 뭐 아이폰을 지고 시장 점유율 1위 그래서 전체 시장 캐파만 한 20%대로 점유율이 좀 올라갔는데 지금 뭐 아이폰의 경우에도 AI폰이 올해 연내에 뭐 양산될 수 없는 구조를 우리가 감안해 보면 저는 이 비중이 한 27%대까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.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부분들 뭐 HBM3에 관련된 콜 테스트에 대한 승인 이슈 이 부분은 아직 확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래도 뭐 2분기에 파일럿 제품 양산 그다음에 본격적인 양산이라는 코멘트 그리고 3분기부터 지금 3분기 기점에서는 뭐 D램 부분이라든가 뭐 낸드 부분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낸드 메모리 부분도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보면 지금 1분기보다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좀 더 크게 상향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시장이 좀 안 받쳐주는 거죠. 사실은 우리가 뭐 환율이나 이런 그 우려가 없다면 외국인들 매수가 지속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더 사고 끌어올릴 텐데 그죠? 환율이 뭐 지금 1,400원 인접한 상황에 있고 그죠? 미국의 빅테크들도 저들이 먼저 가고 흔들리는 국면이니까 맞습니다. 그죠? 우리가 조금 또 동력을 잃어버리는 건데요. 반도체 업황이나 뭐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을 꺾을 사람은 없잖아요. 변정윤 대표님도 그렇고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뭐 성장률에 관련된 네. 성장세에 관련된 이슈는 없는데 네.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
우리가 반도체 빅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관점과 네. 반도체 소부장을 투자하는 관점에 대한 차이는 전 있다고 봅니다. 아, 어떻게? 예.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해 3분기 기점에서는 이 고대역 반도체, HBM 반도체에 관련된 이 기대감들이 이 관련된 HBM 향 이 선단 공정 투자 수혜 종목들의 어떤 주가 상승률을 좀 이끌었고 네. 올해 뭐 1분기에는 수주 기대감 안에서 장비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을 좀 보인 바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수주랑 연동해서 보면 수주량이 증가가 되고 확정된 수주 안에서 1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거나 확장된다는 거에는 저는 이견은 없는데 네. 우리가 뭐 CXL, PIM, 뭐 최근에 뭐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를 보면 지금 아직 확정된 실적이라기보다는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고 이게 지금 52주 신고가 안에서 많은 시총에 대한 성장률을 좀 보여주지만 이게 1분기 실적도 과연 그 부분을 따라줄까? 이 부분에 대한 전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1분기 소부장주의 실적 발표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보고서 제출일이 5월 15일까지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는 다음 주부터 좀 더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점. 이 변동성 요인을 그렇죠. 작용할 수 있네, 그죠? 뭐 엄청 좋을 맞습니다. 수도 있지만 네. 좋긴 한데 주가를 많이 땡겼었다 이러면 조정이 그렇죠. 나올 수도 있네. 네. 그죠? 예. 그 장비주의 경우에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단서였고 기대감이지. 예. 여기서 수주로 이어졌던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좋았던 반면에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카더라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저는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.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장비주보다는 네. 소재주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. 삼성전자가 최근에 1분기 실적에서 레거시형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 매출 확대 부분에 우리가 확인이 좀 된 것처럼 네. 전통적인 어떤 소재, 공급 소재량들이 연동돼서 보는 추이들. 그래서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죄송합니다. 하나마이크론이 아니라 네.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한솔 케미칼, 네네네. 예, 한솔 케미칼 이런 기업들 전통적으로 이 공급 비중에 관련된 소재단에 대한 매출 예. 확장들이 예상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 추이는 좀 더 예상이 좀 될 수 있고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플립치 매출이 지난해 3분기, 4분기가 굉장히 좀 저조했는데 네. 올해 1분기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냐? 자,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최근에 뭐 대면적 기판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이 부분은 AI 모멘텀들도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 개선 관점 안에서 2분기와 하반기에 얼마만큼 많은 소재량들이 좀 공급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고요. ISC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고대역 반도체에 대한 이 테스트 소켓 부분에 대한 이 판매율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기인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 예. 소재주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 안에서 2분기까지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 장비주보다는 소재주를 좀 더 주목해 볼 포인트다 하나 좀 보고 있습니다. 소부장 크게 말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소부장은 네.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부장 쪽은 좀 조심은 해야 된다, 그죠? 네네. 예. 장비보다는 소재고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, 그죠?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그렇죠. 실적의 테스트를 거칠 것이다, 그죠? 맞습니다. 네, 좀 들어오른 쪽에서 네. 실적 나올 쪽 이런 쪽 얘기하셨고,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쪽은 어디가 더 좋습니까? 우선 우리가 HBM 반도체에 관련된 모멘텀은 당연히 SK 하이닉스를 네.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포인트고 다만 지금 10만 원대 초반에서 최근에 19만 원대까지 좀 상승했던 이력들 좀 보면 네, 삼성전자가 좀 비교해서 같은 어떤 우리가 상승 탄력도에서 대비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. 우리가 두 종목을 같이 해서 어느 종목 한 종목을 좀 매수하기보다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낙폭 과대 구간에는 저는 한 30 정도를 매수한다면 나머지 70 정도의 비중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낙폭 과대 또는 조정 시 좀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우리가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 미국의 기술주에 관련된 악재가 부각될 때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더 컸어요. 그 지난번에 뭐 장중 7%까지 좀 밀렸던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3%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그때와 같은 상황들이 좀 더 재현이 된다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낙폭이 심화되는 구간에 저는 매수해도 좋은 그런 관점이고 다만 현재 구간에서 무리하게 올라가는 구간에 좀 저는 추격 매수는 좀 더 지향해야 된다는 좀 보이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한 지금 77,500원 구간이니까 78,000원 미만 구간부터는 저는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
반도체에 대한 궁금증 실적 체크하면서 전략 세웠습니다.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